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모바일 스탠드얼론 가상현실 및 혼합현실 콘텐츠를 개발할 때 특별히 모바일 HDR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펙트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만들어 볼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정의 목차입니다. 모바일 HDR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비주얼 퀄리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원형으로 빛나는 것을 모사하는 기본적인 머티리얼, 리본 렌더러를 이용한 트레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 그리고 원기둥 형태의 오브젝트에서 빛나는 것을 모사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HDR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때 PC 콘텐츠 또는 PC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리얼타임 렌더링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 레벨 오브 디테일이나 나나이트 등 지오메트리 최적화 기법 외에도 루멘, 메가라이트 등의 라이팅 기능, 서브스트레이트 머티리얼 등 다양한 최신 기법들을 사용해 아주 사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장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적 표현을 위한 기능의 상당 부분이 제약되지만, 모바일 HDR 옵션을 활성화하면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활용한 렌더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룸, 필름 톤 매퍼 등은 포스트 프로세스를 활용해 화면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커스텀 뎁스 및 뎁스 스텐실 등의 기능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시각 효과들을 구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스탠드얼론 장치에서 모바일 혼합 현실을 사용해야 하거나, 혹은 또 다른 퍼포먼스상의 이슈 등으로 인해 모바일 HDR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실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포스트 프로세스의 핵심 기능들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오른쪽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매우 단조로워 보이게 됩니다. 표면의 라이팅 등은 베이크드 라이트 등 프리컴퓨티드 비지빌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런타임에 활성화되거나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시각 효과들의 경우입니다. 블룸에 의한 산란광을 흉내내어 모바일 HDR이 없는 환경에서도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스트 프로세스에 의한 효과가 적용된 상태로 간단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빛나는 간단한 원형 마스크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머티리얼을 생성해서 머티리얼 레드 글로우라는 이름으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가 열리면 일단 색상 벡터 패러미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파티클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래 파티클 컬러 노드를 사용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칼라 패러미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Emissive Intensity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밝기는 100으로 할까요? 두 값을 곱해서 Emissive 컬러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글로우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아가라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파티클에 쓰이는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면으로 생성이 되면, 스프라이트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사각형 모양으로 머티리얼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원형 마스크 머티리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UV 노드를 사용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노드에 0.5로부터 디스턴스를 구하고,
디스턴스로 중앙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를 취하면 이런 형태의 스피어 마스크와 비슷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실링을 구하면 쨍한 원형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미시브 컬러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건 머티리얼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드로 바꾼 다음에 오파시티 마스크에다가 이 원형 마스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마스크가 된 머티리얼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원형 마스크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파티클의 이러한 형태의 스프라이트를 활용해 반딧불이나 불티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만드는 것은 PC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나이아가라 파티클에 해당 머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금방 만든 머티리얼을 가지고 나이아가라 파티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추가해 주시고요. 선택한 이미터로부터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Hanging Particulate를 선택해서 생성해 주세요. 전 이름을 나이아가라 시스템 Hanging Particulates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에디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기본 이미터가 추가된 상태의 시스템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본 이미터에 머티리얼을 할당해 줄 건데요. 금방 만들었던 머티리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머티리얼 레드 글로우를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박스 형태의 공간 안에 반짝이는 파티클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효과들은 포스트 프로세스에 의해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이렇게 필름 톤 매퍼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밝은 레몬색이 되고 블룸 효과에 의해서 산란광이 생기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HDR을 사용하지 않는 스탠드얼론 가상현실이나 모바일 혼합현실 환경에서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바일 프리뷰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미리 보기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이펙트들이 전부 사라져서 피안개라든지 떠다니는 세균 같은 효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같은 머티리얼이지만 필름 톤 매퍼와 블룸의 효과를 모사해 새어나오는 산란광과 표면의 색상을 다르게 만들고 표면의 경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머티리얼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HDR이 없는 환경에서 포스트 프로세스의 효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간단한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머티리얼을 추가해 주시고요. 저는 이름을 Material Red Glow No HDR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원형 마스크를 만들 건데요. 아까 원형 마스크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형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원형 마스크에 실링을 걸어서 쨍한 마스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스무드 스텝을 이용해서 이 머티리얼의 그레디언트 영역과 값이 1인 영역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스무드 스텝에 그레디언트를 넣어주고요. 최소값을 0으로 그대로 두시면 이 원 밖으로는 값이 생성되지 않을 거고요. 최대값을 정해주는 걸로 이 원에서 어디까지가 1로 채워지게 만들 것인지를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컷오프 threshold라는 이름의 스칼라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0.8로 값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미시 컬러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0.8) 영역까지는 플로어가 적용되고 여기서 0으로부터 0.8까지의 거리가 0에서 1 사이로 매핑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플로어한 값을 나중에 색상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고 블렌드 모드를 트랜슬루선트로 바꿔주시고요. 이걸 오파시티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광하는 색상으로 넘겨주려면 색상을 지정해 줘야 하는데 아까처럼 컬러를 지정해 주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컬러를 2개 지정해 줘야 합니다. 가운데에서 발광하는 영역의 표면광이랑 그리고 그것이 표면을 벗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산란광 2가지의 색상을 정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산란광의 색상이 되겠고요. 이건 산란광의 색상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표면광의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광은 아까 보셨다시피 레몬색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밝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러프로 보관해 줄 텐데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컬러를 산란광, 그리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컬러를 표면광으로 보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플로어를 취한 값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 표면광 같은 경우에는 쨍한 레몬색이 나오게 될 거고 산란광은 붉은색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이미시브 컬러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의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영역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 컷오프 threshold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조금만 표면광 부분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6으로 지금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블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나이아가라 파티클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파티클에 아까 새로 만든 머티리얼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블룸이 없어도 산란광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티클의 크기가 훨씬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파티클 크기 전체 영역을 마스크로 덮어서 원형으로 생성했는데 이번엔 산란광까지가 파티클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죠. 파티클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Initialize Particle에서 파티클의 크기를 저는 2배 정도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바일 HDR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모바일 프리뷰가 켜져 있음에도 이렇게 블룸이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활용하면 발광 표면과 산란광의 색상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음에 착안해 어두운 표면에서 산란광이 발생하는 금환식 효과 등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금환식 효과를 간단하게 적용해 본 예시입니다.
다음은 리본 렌더러를 활용한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리본 파티클을 이용해서 트레일 형태의 이펙트에 사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생성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머티리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러미터, 글로우 인텐시티, 이번에는 40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값을 곱하고 이 U축으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생성해서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두워지는 그레디언트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뒤집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HDR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간단한 U축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스프라이트 머티리얼로 트레일 형태의 리본 렌더러에 사용해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본 렌더러를 적용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이아가라 파티클 컴포넌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트레일이 생기게 하는 이런 기법은 PC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사용법이지만 모바일 HDR이 적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트레일의 형태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비주얼 퀄리티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프리뷰를 활성화하게 되면 글로우 효과가 사라져서 비주얼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트레일 파티클 시스템에 사용할 새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본 레드 글로우 No HDR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U축으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그레디언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V축의 중심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 G를 활용해서 V축을 얻어내고요. 원형을 구했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디스턴스 노드를 이용해서 0.5로부터의 디스턴스를 구하면 위아래쪽으로 생기는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이 밝아야 하니까 1-를 취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무드 스텝에다가 또 사용하게 될 글로우 트레시홀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0.8 정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드 스텝을 사용해 주시고요. 맥스에 0.8 그리고 밸류에는 아까 그레디언트를 넣어 주시면 이런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에 아까 U축에서 얻은 그레디언트를 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다시 안쪽 그러니까 산란광이 아니라 표면광이 될 부분을 또 구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플로어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로어로 구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꼬리 끝까지 똑같은 색상이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색상을 어둡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유축 그레디언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산란광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건 표면광이 되겠습니다. 산란광은 똑같은 붉은색으로 해주고 표면광은 똑같은 레몬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형 마스크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러프를 이용해서 둘 사이를 보관해 줄 거고요. 둘 사이를 보관하는 기준값은 아까 만든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시브 컬러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오파시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만든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거고요. 오파시티를 적용하려면 블렌드 모드를 트랜슬루선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 머티리얼에 바로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그리고 행잉 파티클레이트와 마찬가지로 리본 파티클에서도 두께가 얇아질 테니까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두께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프리뷰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 모바일 HDR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글로우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리본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모바일 HDR이 있다면 이와 같이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에 이미시브 머티리얼을 통해 자연스러운 글로우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HDR이 없다면 이러한 블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면이 곡선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표면 노멀과 카메라 벡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중앙에서 외곽선으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는 프레넬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구체 형태의 오브젝트에 적용할 때는 카메라로부터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벡터가 항상 구의 표면에서 구의 노멀과 18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따라서 두 벡터의 코사인의 절대값이 1이 되고 반대로 카메라로부터 구에 닿는 접선 벡터는 구의 표면 노멀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 코사인 값이 0이 됩니다. 카메라 벡터와 표면 노멀 벡터의 단순한 내적을 통해서 구 중심으로부터 구 가장자리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의 경우에도 이렇게 평면으로 보기에는 구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카메라가 실제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실린더 지오메트리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벡터와 해당 표면 노멀의 사이의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와는 달리 카메라 벡터를 특정 평면으로 투사한 뒤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실린더 오브젝트의 로컬 G축입니다. 카메라에서 보이는 실린더의 버텍스에 대해 해당 방향으로 향하는 카메라 벡터를 실린더의 로컬 G축을 법선으로 하는 평면에 투사하면 구와 같이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머티리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우 이펙트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해서요. 이렇게 레드 글로우 실린더라는 이름으로 머티리얼을 생성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에 카메라 벡터를 프로젝션 하는 것이 먼저겠죠. 프로젝트 벡터 온투 플레인 노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을 법선으로 하는 평면에 카메라 벡터를 프로젝션 할 겁니다. 프로젝트 하면 길이가 짧아지니까요. 노멀라이즈를 해서 다시 단위 벡터 길이로 맞춰주고 버텍스 노멀 월드 스페이스와 이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던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를 스무드 스텝을 활용해서 글로우 threshold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해 줄 겁니다. 이번에도 0.8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그레디언트에 플로어를 취하면 색상을 나눌 수 있을 테고요. 여기에 러프를 취해서 언제나처럼 색상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색상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건 산란광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건 표면광이 되겠죠. 각각 러프의 A, B 핀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걸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시브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파시티를 또 적용을 해 줘야겠죠. 트랜슬루선트로 블렌드 모드를 바꾸고 오파시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얻어낸 이 그레디언트를 오파시티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실린더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메쉬를 바라보는 각도에 관계없이 표면에서 블룸이 발생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쉬끼리 겹칠 때 블룸으로 인한 산란광이 표면광에 덮이지 않는 것은 사실적인 효과는 아닙니다만 시각 효과로 사용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HDR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시각 효과를 구현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